수치스럽지 않은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후한무치 노팩트 신변잡기 팟캐스트 수치스럽지 않은 방송입니다. 아는 것은 얄팍해도 궁금한 것은 많은 30대 풋내기 아저씨들이 온갖 잡다한 이야기를 털어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온갖 주제의 이야기를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없이 데이터와 수치 없이 털어보는 방송입니다. 저는 술과 컨텐츠를 만드는 나무이고, 저는 방을 파는 숙박업자 백고이며, 저는 꿈꾸는 월급쟁이 회사원 철입니다. 전하는 말씀. 저희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너무 초반이라 뭐 재미가 있다, 재미가 없다, 당연히 없겠지만,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저희가 너무 그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그럼 고쳐야 할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떤 뭐 피드백을 댓글이나 아니면은 뭐 저희 메일도 있어요. 저희 이메일도 만들었는데 수치팟@gmail.com suchipod@gmail.com 여기로 다양한 의견, 뭐 본인의 이야기도 좋고, 아직까지는 댓글과 메일 온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방송에 소개해드립니다. 전하는 말씀 끝. 자, 그래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오랜만에 오니까 되게 좋네요. 아, 2주 만에 오셨네요. 네. 오늘은 또 그 리들님이 빠졌어요. 지금 저랑 나무님만 개근이고 나머지 두 분은 한 번씩 이렇게 빠지네요. 저번에 리들님이 좀 텐션이 높아가지고 네, 저희가 막 이제 사석에서 막 텐션 좀 죽여라, 헛소리 너무 많이 한다, 막 이렇게 좀 비난을 했는데 네. 죽었나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삐졌는지 좀 안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방송으로 들으면 좀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아, 그 편집의 힘이죠, 그게. 네. 이게 처음에 첫 회 방송에 우리 셋이 했잖아요. 우리 셋이 해가지고 너무 개노잼이어가지고 우리 셋의 노잼 기운을 좀 없애려고 저희 세 명이 살짝 음주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일단 처음 시작이 왠지 불안한데 저번에 그 리들님이 네.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이제 이성당이라는 가게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어. 이게 생각보다 말할 게 없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폭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이거 가져왔는데 뭔가 좀 잘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뭔가 내용은 없고 자꾸 이성당 찬양만 하시다가 그냥 다시 군산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빠돌이 인증만 했죠. 저희 좀 반성해야 되는 게, 뭔가 이성당 있으면 빵 만드시는 분이라도 좀 데려왔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뭐 그런 업계 종사를 하시거나, 저희가 좀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좀 그런 게스트에 대한 그것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청취자들이 좀 들을 게 있죠. 좀 리프레시가 돼야 되는데.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하면 리들님 안 돌아오시는 것 같잖아요. 약간 뭐 언젠가는 오겠죠, 뭐. 그래도 시간 되면. 본인이 되게 즐거워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삶의 낙이라서 뭐 자주 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빠졌는데 또 네. 기대해 봐야죠. 다음에 올 때는 빵이라도 가져오라고 하면 안 될까요? 아, 그게 좋겠다. 네, 이성당 빵이라도 좀 가져와서 먹는 소리라도 들려주게. 그래야겠네. ASMR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쩝쩝거리면서. 쩝쩝. 좀 불쾌할 것 그러면서? 같다는 생각. 철이님은 지난주에 빠지신 게 가정사 때문에 빠지셨는데. 아니, 근데 소개를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제가 철이님은 오늘 빠졌는데 하는 얘기를 하다가 왜 빠졌는지 이유를 대려고 하니까 처음에 딱 떠오르는 게 가정사였어. 단어가 떠오르는 게 가정사여가지고. 아니, 사실 저도 모니터링 하느라고 방송을 듣긴 들었는데 이 부분 뭐 어떻게 수습하지? 이게 대단한 게 아니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싸우고 올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어떤 가정사로. 그냥 뭐, 네. 청학댁 다녀왔어요. 아. 네.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되게 피할 수 없는 큰 파도와 같은 스케줄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아마 약간 그런 쪽이라고 들었는데. 네네네. 이번 화 주제가 Man vs Marriage. 인간과 결혼의 대결입니다. 저희가 이런 큰 대주제를 잡고 매번 조금씩 소주제를 다르게 잡아가면서 이걸 기획적으로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 두 분은 다 결혼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네. 뭐 백구님은 결혼도 안 했는데 요거를 지금 주제를 어떻게 가져오게 된 거죠, 지금? 제가 미혼인데 뭐 혹시 한번 다녀오셨나요? 이제 술기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지금. 아직은 안 갔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아직은 그 결혼에 발에 들여놓지 않은 미혼자인데, 저도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이제 슬슬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을 해요. 또 제 여자친구랑도 연애를 꽤 오래 했거든요. 몇 년 했죠?
지금 7년 넘었죠. 아. 7년 반 정도 했죠. TMI이긴 한데 진짜 네. 오래 하셨네요, 진짜. 결혼하셔야죠, 뭐. 어쨌든 제가 미혼인데 연애도 좀 오래 했고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오늘도 결혼식을 다녀왔거든요. 지인의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부케 받으셨어요? 부케를 중간에서 뭐 이렇게 터치다운 네, 그렇죠. 그건 못했어요. 그렇죠. 스스로 찾는 기회. 네. 아직 예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많이 물어봐요. 회사 다닐 때는 진짜 거의 만날 때마다 물어봤고 사람들이. 근데 난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음. 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혼자 죽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뭐. 그러니까 사생활 그런가? 나가도 돼요? 나가도 되죠. 네, 나가도 되죠. 여보, 사랑해요. 아니 사생활에 너무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그냥 할 말이 없을 때 그냥 인사차 하는 말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뭐 할 말 딱히 없을 때 결혼은 뭐 어떻게 되고 있어? 이제 30대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 결혼, 뭐 여자친구, 그러니까. 뭐 그런 예정에 대해서 그냥 뭐 던지는 거죠, 그냥. 그리고 결혼했으면은 애는 언제 낳냐? 그쵸. 애가 나왔으면 둘째 언제 낳냐? 끝나지 않는 거군요. 뭐 그런 계속- 식으로 뭐. 예. 근데 또 가까운 사람들, 뭐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내 사생활을 다 아는 분들이 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희 어머니가 때가 됐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근데 때가- 사실 뭐 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정도 없고. 하지만 주변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이 결혼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의 하나의 큰 인생 과제처럼 생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결혼이라는 게 대체 정체가 뭔지 여러 측면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요새 좀 식상해진 것 같아요. 약간 비혼주의 이런 것도 이 사회적으로 그게 벌써 몇 년 됐으니까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하면 좋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좀 식상해진 것 같고 약간 결혼을 좀 본격적으로 파헤쳐가지고 결혼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볼 수도 있고 결혼도 하나의 정치잖아요, 정치. 그러니까 또 정치로 또 가시는 거예요, 또 지금 결혼은? 결혼도- 결혼은 순수한 거예요. 네. 정치랑 엮으면 안 되죠. 지금 약간 술을 덜 마신 것 같은데 지금 네, 보니까? 지금 한 병 더 먹고 와야 될 거예요. 가정 얘기 나오니까 이 술이 확 깨진 것 같은데 이 정치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뭐 또 다르게 보면 뭐 생물학적으로도 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번씩 보면서 결혼이라는 게 좀 자세하게 뜯어보면 어떤 측면이 있는지 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이런 대기획을 잡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그 결혼의 경제학, 결혼의 경제적인 측면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결혼 전에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하면 이것도 살짝 통계를 줘서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결혼 준비하는데 2억 5천 정도가 든대요. 평균적으로. 평균이요? 평균적으로. 남자가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준비해오고 여자가 한 1억 정도 준비해와서 합쳐서 2억 5천 정도 들어가고 근데 이 중에 대부분이 집에 들어간대요. 집에 거의 한 2억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뭐 예물, 예단, 예식장, 혼수 이런 거에 한 5천만 원 들어가고 이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 결혼을 사실 조금 사고가 있어가지고 결혼을 좀 빨리 하게 됐는데 네네네. 사실 그 전에는 저는 결혼을 한 40살 때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결혼은 하고 싶은 쪽이었어요. 근데 네. 그 시점이 한 40살 정도. 음. 근데 좀 이제 빨리 하게 됐죠. 아. 빨리 하게 되니까 진짜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30살 때 했거든요. 계획이 없었던 때 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34살인데 네. 30살 때 했으니까 네네네. 그때 이제 제가 뭐 사회 초년생이었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이제 뭐 딱 3천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네. 3천만 원 정도가 있었고 와이프가 한 5천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아하. 와이프는 저보다 어리지만 사회생활 좀 빨리 시작해가지고 네. 돈을 좀 많이 잘 모아놨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저 이제 양가 부모님도 딱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가지고 알아서 한번 해봐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대출을 좀 받고 대출을 받고 조금 부족한 것만 부모님한테 나중에 갚을 때니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집까지 해가지고 2억 한 초반대에 다 해결을 한 것 같아요. 네. 집하고 여러 가지 결혼 비용하고 이런 거 다 해서요. 네, 사실 그때 당시 저는 회사 뭐 1년 차였고 네. 너무 바쁜 시기라서 같이 와이프랑 같이 무슨 가구를 보러 간다던가 뭐 예식장을 보러 간다던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그때 촬영을
어쩌다가 이제 예식장에서 촬영을 진행하게 됐었는데 네. 그 촬영이 끝나고 그 예식장을 그냥 계약해 버렸어요. 그냥. 아, 촬영 끝난 그날에? 네네네. 그냥 와이프한테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네. 시간이 없으니 여기 그냥 잡겠다. 그러니까 와이프도 그래 그럼 거기서 그냥 하자 해가지고 와. 저 아까 여기 촬영을 한 네. PD인데 여기서 결혼을 하고 싶다. 어. 2달 뒤에 한다. 그랬더니 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 어우 이야. 너무 감사하다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집 같은 경우도 와이프도 그때 당시 되게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제 직업이 출근이 좀 늦어요. 네.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막 부동산들을 뒤지고 다녔죠. 그렇게 해서 구했는데 조금 웃겼던 게 제가 직장이 상암인데 네. 이제 상암동의 아파트를 보러 좀 다녔어요. 네네네. 돈도 얼마 없는데 네. 근데 그때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제 신혼부부인데 집을 좀 구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부동산 그 사장님이 얼마 있으신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거의 용팔인데 그럼 네, 거의. 네, 그래가지고 얼마까지 제가 보고 오셨냐고? 너무 쫄아가지고 어. 아, 네, 저 얼마 없는데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러고 나갔죠. 그래서 이제 상암에서 그래요. 너무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야 이게 진짜 슬프구나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그 중개인이 너무 서비스만 있는 거 없다. 그때 제가 좀 약간 행색도 좀 추레하고 약간 좀 피곤에 쩔은 상태에서 간 거라 가지고. 그래도 근데 부동산 갈 때 누가 이렇게 막 꾸미고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거기서 저 한 10억 있어요. 이렇게 그냥 배짱 한번 튕겨볼 걸. 뭐 그냥 뻥까 쳐서. 예, 뻥까 쳐가지고 그냥 집이라도 한번 보고 올 걸. 보고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게라도 할 걸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상처가 남아가지고. 근데 요즘은 약간 10억 들이대도 약간 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쵸. 예. 뭐 저는 워낙에 그때 올라가지고. 10억은커녕 뭐 3억도 없던 시절이라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무튼 뭐 그 회사 선배의 추천으로 지금 네. 살고 있는 동네를 잘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하. 뭐 저는 결혼식이 빨리 진행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상견례도 양가 부모님들끼리만 했어요. 네 분이서. 저랑 당사자들이 없이 부모님들 4명이 모여있다고요? 급히 모이셔가지고. 굉장히 예. 듣도 보도 못한 네. 특이하죠. 거의 그 결혼을 하기 전에 집을 봐야 되고 식장을 알아봐야 되고 상견례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으면은 클리어. 네, 그냥 예, 다. 과제 클리어처럼 했다 체크 거의 이 수준으로. 예물 예단도 없이 그냥 딱 두 분이서 그냥 얘네들끼리 알아서 하게 둡시다 하면서 그냥 네 분이서 처음에 그냥 되게 사이좋게 네. 얘기하고 와. 뭐 같이 좀 취미도 좀 비슷하셔가지고 아버님들끼리 네. 되게 그냥 친하게 지내세요 지금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어디 뭐 여행도 다니시고 막. 네. 오, 그 사돈 두 분. 네네네네. 길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점은 되게 좋은데 어쨌든 뭐 저는 그래서 결혼을 되게 쉽게 했다면 쉽게 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싸울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같이 뭘 알아보고 이런 것도 없어서. 약간 그러면은 그 나무님도 그렇고 나무님 와이프도 그렇고 그 가족분들이 결혼에 대한 어떤 로망이 딱히 없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그러면.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같았고 저희 부모님이나 네. 뭐 장인어른 장모님 분도 뭐 결혼에 대해서 뭐 크게 뭐 계획이 있으셨던 게 아니라서 그냥 황당한 상태에서 네. 뭔가 진행을 쉽게 하신 거죠. 아니 왜냐면은 보통 결혼 준비하면서 엄청 싸운다는 게 특히 돈 문제라든가 뭐 혼수 문제, 예단 문제 이런 거를 엄청 싸운다고 하잖아요. 뭐 누가 얼마나 더 내냐, 누가 뭐 뭘 받네 마네 하면서 그러면서 엄청 힘들어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되게 쉽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런 문제로 얘기가 나온 적도 없고 이야. 아예 그냥 예. 그럼 철이님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어떻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게 된 건 아니지만 28에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네. 서로 워낙 모르다 보니까 부모님 도움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나 아니 금전적으로나 하면서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견도 많았고 지금 현재 아내랑 뭐 이런 예물 예단 뭐 예식장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한 달 반 전인가 결혼식 날을 먼저 잡고 네. 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뭐 저는 너무 쉬워서 결혼이 이렇게 쉽게 진행되는 건가? 그 와이프도 다른 사람들은 많이 싸운다는데 네, 우리는 그러니까. 뭐 싸울 일도 없고 우리는 너무 진짜 이거 천생연분인가 보다 오빠. 막. 되게 케이스네. 네. 근데 이제 더 특이했던 건 저는 그 일 때문에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그리고 아직도 못 와. 갔어요. 그 결혼식이 일요일이었는데 그 저희 선배가 이제 내일 출근하는 거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 선배가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선배님 이건 좀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욕은 화를 안 냈죠. 막았어요? 화를 냈죠. 화를 내서
다음 날 하루는 쉬고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출근하는 걸로. 말이 이거 탄원서 써야 되는데 이거 욕박았다 이거는. 뭐 그런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재밌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못 갔어요. 신혼여행. 재밌지 않은데 전혀 안 재밌는데. 전혀 재밌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화나는데요. 네. 또 와이프가 또 천사 같은 와이프가 제 직업을 또 이해해주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간 게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네. 와이프의 시어머니랑 둘이 일본을 간 게 나무님 어머니랑 네. 나무님 와이프분이랑 두 분이서. 네. 둘이 이제 되게 친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이거 언제 한번 나무님 그 형수님을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해봐야 뭐 될것 한번 좀 같은데.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좀 또 저도 얘기는 이거 또 양쪽 얘기 들어봐야 양쪽에서 된다. 들어봐야 네. 되니까. 네. 이거는 그쪽 얘기 들어봐야 됩니다. 또 쌍욕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여기 뭐 일본도 갔다 오고 뭐 제주도도 갔다 오고 뭐 네. 잘 그래도 다니더라고요. 그 뭐 시어머니랑 와이프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네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네. 아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 결혼 전에 경제학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게 이 모든 이 복잡한 것들 있잖아요. 네. 이거 결혼식 딱 끝나면은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굉장히 짧아요. 막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쵸. 특히 오늘도 갔었는데 오늘 한 30분 만에 끝났고. 하객 입장에서는 조금 긴 편이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더 짧아요. 10분 정도면 이 모든 뭐 복잡했던 뭐 예물 예단 뭐 이런 게 다 끝나거든요. 네. 그럼 딱 남는 거는 그냥 뭐 전셋집 정도? 결혼식 준비하느라고 막 뒤지고 볶고 막 그렇죠. 별 난리를 다쳤는데 네. 식딱 끝나고 나면은 싹 사라지고 집만 남더라. 그렇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뭔가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네. 그 후에 경제학 그러니까 뭔가 그 후에 재정에 보탰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저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어렸을 때 결혼하다 보니까 제가 모은 돈은 거의 하나도 없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손을 벌려서 이제 빌려서 부모님이나 뭐 회사나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품 같은 그런 결혼식을 했죠.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다. 그렇죠. 이 집은 내 네. 집이 아니라 은행 집이다. 사실 뭐 평수를 이렇게 나눠서 뭐 내가 뭐 지불한 공간만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쪼그려져야 돼. 네, 뭐 냉장고 있는데 정도. 중요하니까 냉장고. 네. 그래 네. 지금 상환 다 하고 있나요? 부모님께 빌린 것도? 네, 그 열심히 살아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에는 다 할 수 있겠죠? 생이 얼마나 길다고. 네, 얼마 안 남았을 수 있는데. 어쨌든 네. 결혼식에 보통 비용 얼마나 들어요? 결혼식장 잡고. 근데 이건 케바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안 드리려고 하면은 네. 그냥 뭐 이런 스튜디오에서 해도 정말 안 드리려고 하면 스튜디오에서 한다고? 방금 내가 들은 게 맞나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축이 받고 온라인 팟캐스트로 중계하면서 카카오뱅크 이런 거 이렇게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축의금은 QR 코드로 막 약간 새로운 형태 결혼식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될 수 있죠. 아니 정말로 막 이렇게 야외 결혼식 이런 되게 커 보이지만 호호 벌판에서 의자 갖다 놓고 결혼해도 원빈 이나영처럼? 네, 그렇죠. 정말 막 그런 뭐 공공기관 특히 뭐 교회나 그 영미권에서는 막 시청 결혼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청, 뭐 교회, 뭐 성당 이런데 정말 뭐 저렴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사람이 적게 올수록 돈이 적게 드는 건 맞아요. 많은 분들이 되게 착각하시는 게 막 장소를 대관하거나 이런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청구서 받아보면은 거의 밥값입니다. 밥값이에요? 네, 꽃값. 꽃 되게 비싸요. 꽃이요? 꽃 진짜 비싸요. 하여튼 뭐 그런 그 건물, 대관 뭐 이런 거보다 그 부수적인 거 하나하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가 얼마 정도예요? 단위가요? 그것도 네. 진짜 케바케입니다. 그렇게 케바케라고만 말하면은 내가 오늘 그런 거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은 철이님 같은 경우에 네. 업앤다운을 해봅시다. 네. 그 대관 비용이 뭐 2천만 원? 아니요, 대관 비용 그렇게까지 안 들어요. 그래요? 대관은 한 500만 원? 500 정도 듭니다. 다들 보통. 좋은 데서 하셨나 봐요. 저는 대관 비용이 없었는데. 그 PD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 그 방송국 특가 뭐 이래가지고. 또 이 형이 카메라 다음번에 켜놓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음번에도 여기 촬영지로 해주세요. 뭐 이런. 전혀 그런 거 그 없었고요. 뒷거래 해가지고. 그때 그냥 뭐 그 10월이 좀 성수기는 아니에요. 결혼의 성수기는. 비수기라서? 네, 비수기고 제가 그 하객 수를 좀 많이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대관비 그냥 없이 밥값으로 퉁쳐서?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밥값은 몇 명을 잡았길래? 제가 한 600명 정도 잡았는데 600명? 저희 신랑 측만 신랑 측만 600명? 네, 신랑 측만 600명 잡고 무슨 집회예요? 그러니까 집회하는데 이거?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무슨 집회하는 거예요? 그때 뭐 500인가 600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는 사실 그 와이프가
집이 이제 충주예요. 네. 결혼 전에 본식 전에 그 충주에 가서 피로연을 한번 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쪽에 또 그 지인분들? 네, 장모님, 뭐 네. 이렇게 지인분들이 이제 올라오시기 또 힘드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 거기서 이제 피로연을 한번 하고 그래서 저희 본식 때는 사실 뭐 그 저희 장인 장모님 쪽 그 저희 와이프 쪽 손님은 그냥 진짜 친구들, 뭐 학교 친구들, 뭐 회사 동기들 뭐 이 정도였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다 해서 저 500에 뭐 와이프 한 100명 막 그래가지고 플러스 한 50명 정도 더 여유로 해가지고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데? 저는 600명 수준이면. 남편 쪽 600명이라 그래서 보통 동등하게 오니까 네. 체육관을 1200명. 빌렸나. 네. 그러니까 그런 콘서트인데 콘서트. 네. 그때 이제 연예인들도 많이 와주시고 이야. 네. 뭐 그래가지고 덕을 많이 보셨네요. 네, 덕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도 뭐 많이 좀 와주고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결혼 자체적으로는 돈 든 게 거의 없었고 이렇게 결혼해도 되는 건가? 그냥 싶을 정도로 뭐 물론 지금 그때 은행에서 대출을 한 1억 정도 받았어요. 네. 근데 그것도 뭐 와이프도 계속 일했고 저도 계속 일했으니까 이제 거의 다 갚은 상태예요. 이야.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뭐 견실하네. 네, 건실하게 좀. 근데 이게 약간 네. 그 결혼의 경제학, 결혼식의 경제학이 사실 축의금의 경제학인 게 딱 네. 축의금을 받으면 어떻게 굉장히 그 동일한 수준으로 나와요, 보통. 그래요? 네. 아니 왜냐면 결혼식 가실 때 보통 그러잖아요. 뭐 호텔로 초대를 받았다. 이거 한 이 정도는 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나요? 그쵸. 이 정도면 저 정도다. 약간 이런 수준이 있잖아요. 그쵸. 밥값 여기 밥값만 해도 비싸겠다. 근데 결국 좀 그 더 내야겠다. 밥값을 내는 거니까 밥값이 아니, 대부분이잖아요. 네. 저희 했어요. 할 때 저는 한 200명 200명? 양쪽에서 그렇게 왔는데 크진 않았는데도 네. 뭐 그래도 뭐 이렇게 밥값 이런 거 딱 맞으니까 한 장사 사람당 되더라고요. 밥값 얼마씩 해요? 저는 42,000원이었는가 42,000원?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 상암에 있는 그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예식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42,000원에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비슷하네요. 저도 한 45,000원 정도. 45,000원. 네. 축의금으로 하면은 축의금이 5만 원에서 10만 원 나오니까. 그렇죠. 네. 네. 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결혼식 자체는 네. 축하해주러 오시는 분들이 네. 그냥 결혼식을 치러 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두 분의 케이스로 봤을 때 축의금이 플러스고 뭐 결혼식 비용이 마이너스라고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의 퉁 쳐졌나요? 그렇죠. 저는 조금 더 많이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버셨군요. 그래서 거기서 남은 돈으로 저기 첫 번째 가게를 준비했다고 하셨죠? 네네 맞아요. 네.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사람 많이 부르지. 600명 부르지. 그러니까 저도 뭐 경기장 이런 데 잡고. 그러니까 경기장 잡아가지고 스타디움에서 그럴 거 그랬네. 네. 그리고 결혼 준비할 때 뭐 이거저거 많잖아요. 예물, 예단, 뭐 혼수. 전 사실 이 용어 자체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혼수는 대략 그 집에다 넣는 가구라든가 가전 이런 거인 건 알겠어요. 그럼 예물은 뭐 그런 반지 이런 건가요? 반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반지, 가방, 시계. 그러니까 예물은 뭐 신랑과 신부가 주고받는 거라고 보시면 네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예단은 그 만약에 신랑이면 신부 측 가족에게, 그다음에 신부는 신랑 측 가족에게 뭔가 성의를 보이는 거죠. 옷, 가방, 뭐 이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런 것들. 네, 원래 옛날 전통적으로는 원래 뭐 이불이나 무슨 뭐 옷감을 보낸다던가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거죠. 뭐. 지금도 이불 같은 거 보내는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껴는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극세사이고 요새는 맞아요. 그런 것들. 그런 거죠. 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약간 눈치 게임처럼 변해요. 네. 왜냐면은 그쵸, 서로 해주는 거니까. 마치 그냥 내가 내 거 하면 되는데. 근데 이 결혼할 때 드는 돈,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통계도 그렇고 두 분 케이스도 그랬나요? 남자 쪽에서 돈을 좀 더 해왔나요? 아무래도 사회 통념상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게 된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리고 요새 이 인식상으로는 왜 굳이 남자가 더 해오냐? 특히 요즘 그 20대 남성이라는 하나의 그 계층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요새 데이트 비용도 더 내는 거를 그렇게 억울하는데 결혼 비용 지금 남자가 5천만 원 더 낸다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예전에야 뭐 집 이런 거 사는 게 사실 크게 사회 초년생한테 뭐 물론 부담이지만 네. 지금처럼 아예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하긴 그렇죠. 특히 전셋집 얻는 거는 예전에는. 근데 요즘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집값이 2억이다 이러면은 그건 아무리 막 뭐 성공적으로 사회생활 시작해서 몇 년 모은다고 해서 이게 한쪽에서 막아지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이 같이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은 그 생계 유지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아무리 맞벌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밥 한 끼 사는 거 이런 거면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네. 이건 어떻게 둘이 힘을 모아도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이런 주제는 당연히 동등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결혼을 할 때 둘이 정말 뭐 진짜 누가 조금 더 많이 내고 적게 내고는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이전까지는 어땠다건 하건 뭐 예를 들면 뭐 와이프가 조금 더 낼 수도 있고 그럼 네. 남편이 조금 더 뭐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그건 좀 같이 채워 나가면 되는 거고. 근데 저희가 대학교 시절만 해도 무슨 된장녀, 개념녀 뭐 이렇게 나눠서 막 얘기했잖아요. 돈을 안 내고 뭐 자기 사치만 부리면 된장녀네. 어떻게 보면 혐오성 발언들이 만연했다가 거꾸로 뭐 알아서 밥값이라도 좀 그 보태면은 개념녀고 막 이런 그 품평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있다가 요새는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냥 자기가 버는 만큼 자기가 이 사람이 더 좋으면 돈을 더 내고 누가 됐든 이런 인식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뭐 남자가 더 많이 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자가 더 내야 돼 이런 인식도 또 너무 잘못 너무 건강하지 극단적인 것 않은 같고. 생각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냥 서로가 능력이 되는 만큼 네. 능력이 되는 만큼 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뭔가 결혼의 경제학 이러니까 네. 굉장히 경제학 이러면 굉장히 경제적이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네. 뭔가 준비할 때 효율적이어야 될 것 같고. 근데 확실한 거는 결혼식이나 아니면 결혼 이후의 생활이나 효율성이랑은 좀 많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 예를 들어 둘이 있으니까 뭐 덜 쓰게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야 너도 뭐 여기 자취하고 나도 저기 자취하는데 우리 둘이 합쳐서 함께 살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냐? 뭐 이런 되게 일차원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살아보면. 와우, 왜냐면은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약간 그런 효율성 위에 감정적인 게 더 중요시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혼자 살 때는 밥을 굶어도 예를 들어서 한 끼 안 건너뛰고 뭐 예를 들어 집에 뭐 조금 물이 새고 이래도 마음이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왜냐면 네. 스스로니까 어떻게든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 안 돼 있고 막 그래도 조금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지하철에서 거리가 멀고 이런 것도 참을 수 있겠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집에 사는데 정말 조건이 다 좋은데 내려가는 길이 좀 빙판길이라 미끄러워. 사실 상관없거든요. 혼자 살 때 남자 혼자 살 때 뭐 다치면 병원 가지 뭐 이런 생각 하는데 막상 그 집을 신혼집으로 구하려고 하면 그게 결격 사유로 보이는 거예요. 그 나한테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한테 아닐 수 있어. 그런 선택을 이제 강요받게 되는 거죠. 그게 비단 이제 집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소비할 때도 뭐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사실 내가 스스로 만약에 내가 혼자 한 300명을 불러서 뭔가 이벤트를 할 장소였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골랐을 거 아니에요. 밥도 그렇고 가격 비교하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배우자의 친구들, 뭐 지인들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건 약간 섣불리 내가 효율을 따질 수가 이런 얘기를 꺼내기 어렵거든요. 최저가 쿠폰 이런 거 못 네. 쓰겠고. 네, 뭐 커플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선뜻 먼저 내 생각엔 이게 더 경제적인 것 같아라고 이렇게 화두를 꺼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게 이제 결혼식, 결혼 생활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전 되게 그런 생각도 저도 했었거든요. 네. 저도 자취를 했었으니까 같이 살면 뭔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네. 예를 들어 전 진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밥 먹는 것도 조금 예를 들어 좀 더 뭐 반찬 하면은 더 같이 많이 먹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치우는 것도 그게 예를 들어서 아니에요? 같은 평소에 살아도 둘이 치우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랬는데 결론은 2명이 먹고 2명이 어지르니까 결국 일은 2배예요. 내가 굉장히 무식했구나.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결혼 전에 경제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또 얘기할 만한 부분 없나요? 얘기할 만한 부분이 없으면은 살짝 끊고 쉬고 나서 결혼 후의 경제학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결혼 후에 경제학을 가시죠. 네,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결혼 후에 두 분이 기혼자분들이니까 네.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기혼자로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떤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저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대주제를 잡은 것도 Man vs. Marriage라는 주제를 잡은 것도 사실 제가 궁금해서 잡았어요. 뭔가 궁금하신 게 굉장히 큰 게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 굉장히 그 에센스가 궁금하신 건가요? 아예 요 디테일하게. 보통 결혼한다고 하면은 야 결혼하지 마. 왜요? 씨발 하지 마. 뭐 이렇게 하잖아. 밈 알지? 네. 결혼하지 마. 왜? 씨발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 그거 있잖아.
아니, 그렇게만 말하지. 아니 결혼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다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돈은 어떤지 뭐.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결혼 전후 이러니까 뭔가 딱 나눠지는 것 같은데 네.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하면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증상이 있는데 얘가 병이거든요. 이게 네. 결혼식에 돈이 엄청 큰 단위로 막 오고 가거든요. 축의금도 사실 모아보면 꽤나 큰 돈이고 집 계약하는 거 막 평균 2억 막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네네. 뭐 예물 막 합쳐보면 몇천 막 이렇게 되니까 음. 막 그런 거 하다가 그 신혼여행 가서 막 펑펑 써요. 네. 그러다 집에 와서 딱 앉잖아요. 네. 이제 일상생활 다시 돌아가려고. 음. 그러면 본인이 얼마나 그 하찮은 돈으로 생활해야 되는지를 진짜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한 달 동안. 나 이거 공감되는 게 뭐냐면 나 가게 열 때 그랬어요. 아 정말요? 가게 열 때는 막 공사비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고 인부 아저씨들 막 하루에 막 30만 원씩 받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사하고 가게 준비할 때는 막 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우습게 막 왔다 갔다 걸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게 딱 운영 시작하면은 매달 몇만 원짜리 이거 물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로 고민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느낌이? 예물이 막 1,000만 원짜리 막 500만 원짜리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네. 딱 내 용돈 계산해 보면 한 20, 30 나오거든요. 아 현실인가요? 그렇죠. 네, 통신비 포함해서. 네. 아니 이거 대학생 때보다 더한데 이거는? 아, 그쵸. 근데 어. 뭐 전세 연장 안 할 거야?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현실이 굉장히, 그러니까 결혼 전후는 네. 사실 그냥 이상과 현실로 나뉘는 것 같아요. 아 네. 결혼 후에도 사실 집 중요하잖아요. 집 그쵸. 살 집이 있어야 되니까. 집은 구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 저번에 철이님하고 얘기했을 때 사적으로 얘기했을 때 전세값 올랐다고 되게 고통스러워했거든요. 지금도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게 몇 퍼센트는 올랐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몇 년 만에? 괴로워서 퍼센트로 계산해 보진 않았어요. 아니 나한테 그 당면한 그 액수가 중요했지. 네. 몇 프로 올랐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만큼의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제가 그 전세를 사는 동안 모았던 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번 돈이건 뭐 어떻게 뭐 받은 돈이건 전부 다 합하니까 네. 이렇게 막을 수 있더라고요. 겨우 전세 몇 년 동안요? 2년이요. 2년 동안 살면서 꼬박꼬박 모으고 네. 용돈 2, 30만 원 받아가면서 아껴서 모은 돈 열심히 딱 모으면 집주인한테 그대로. 네, 건물주가 딱 와요. 이제 수금하러 모으셨습니까? 이러면 이제 네 모았습니다. 이러면 주면 됩니다. 여튼 그렇게 결혼 후에는 좀 뭔가 현실인 것 같아요. 자, 그거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 주변이 정도로 올릴 수가 있어요? 제가 사는 지역이 그래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네, 아무리 그래도 요새 주택 임대차 그 법 강화됐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 그래도 그렇게 뭐 통상 한 10%는 올릴 수 있지 않나요? 그 전세 금액에? 저도 상가 장사하느라고 상가 임대차는 빠삭하게 그래도 아는데 주택 임대차는 잘 몰라요. 상가 임대차는 그 국가에서 정한 기준만 안 나오면 그렇게 큰 상가만 아니면 5%거든요, 이제 5%. 근데 5%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전세가 5억이다라고 치죠. 2,500이네. 그렇죠. 네. 네. X같네 진짜. 근데 2년 동안 2,500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야? 5%라고 해도? 뭐 그렇죠. 5%보다 더 높으면 그거보다 더 줘야 되는 거야. 보통 더 높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 더 높았고. 근데 어차피 그게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자기 자산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내 통장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자가 안 붙잖아요. 뭐 이자 뭐 그 넣어놔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 요즘에는 그냥 저는 긍정맨. 그게 그냥 안 긍정맨. 쓰고 모아주는 돈이다. 아. 네, 이렇게 생각이 그냥. 아, 집주인이 대신 모아준 아, 예. 돈이다. 아, 얼마나 고맙습니까, 너무 여러분? 고맙네요, 진짜. 경매로 넘어가도 그런 얘기 할 수 있나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저는 뭐 전세를 올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저는 이게 팁인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전세로 들어가서 저도 네. 이제 뭐 이사를 뭐 한 번 정도 했어요. 했는데 네네. 이렇게 얘기해요. 전세금을 좀 올려줄 테니까 올 수리를 해달라. 아, 처음에 들어갈 전세, 때. 아, 전세 보증금을 더 많이 낼 테니까. 네네, 더 낼 테니까 수리를 더 해달라. 요거 하나의 딜이긴 하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어쨌든 뭐 그건 2년이 지나도 전세 뭐 제가 사는 동네가 그렇게 막 전세값이 이렇게 이렇게 오르내리고 이런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뭐 올리려고 해도 이미 그 평균보다는 어쨌든 제가 조금 더 냈으니까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양심상. 예. 그리고 저희는 또 들어갔을 때 올 수리가 된 새로운 집에서 전세 생활을 다시 이제 새로운 집에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렇구나.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네. 사실 결혼 후의 경제가 제일 많이 바뀌는 게 네.
결혼 전에는 네. 뭔가 이렇게 아름아름 서로 모아서 뭔가 하나 이벤트를 준비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랑 나의 공동 이벤트야. 근데 네. 뭐 내가 더 낼 수도 있고 너가 뭐 덜 낼 수도 있지만 우린 서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막 준비를 해요. 짠 10분의 시간이 지나고 신혼여행 가서 막 돈 펑펑 쓰고 딱 돌아오면은 통장이 합쳐지게 되죠. 이제 공유 경제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제권 안에 사는 거죠. 아, 네. 네. 그렇게 되면은 후퇴가 없어요. 후퇴 없는 전진이란 말이 맞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집주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세금이 많이 올랐어요. 기분이 나빠요. 네. 이 동네 살기가 싫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혼자 있을 때는 그것만으로도 의사결정이 가능하잖아요. 이건 아니다. 내가 봤을 때 아니야. 나 기분 나빠. 여기 안 살래. 라고 해서 그냥 뭐 짐 둘둘 싸서 지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누구의 뭔가 추가적인 결제나 의사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같이 살게 되면은 그 모든 게 내가 혼자 결정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큰 건부터 시작해서 용돈 10만 원, 20만 원까지 콩나물 하나 사는 것도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서로 행복하면서 사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라도 다 살 수 없는 거죠. 장 보러 가서도. 아, 이거 동업이네. 그렇죠. 동업이네. 나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동업이라는 관점으로. 그 약간 동업 같네요. 근데 저희는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저희는 좀 다르고. 너무 희망적이다. 네. 아, 말 그대로 케바케다. 네. 저는 이제 와이프랑 저랑 레알로다가. 맞벌이를 했었고. 네. 근데 와이프는 지금 육아휴직 2년째 하고 있고. 아,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버는 돈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용돈 저도 받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와이프가 자기가 돈 관리할게라는 게 아니라 얘기를 했어요. 오빠가 관리할래? 내가 돈 관리를 할까? 근데 이제 저는 있으면은 좀 뭐 기분 파기 때문에 쓰는 주의라서 너가 관리를 해줘. 그다음 나는 너가 용돈을 주는 만큼 받을게. 그랬더니 뭐 부부 사이에 용돈 주는 건 그렇고 일단 뭐 50만 원을 받고 부족하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인데 이거.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50만 원 내에서 용돈으로 쓰고. 두 분은 진짜 말 그대로 동업 관계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말 그대로 동업 관계. 그래서 저는 뭐 되게 만족해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이 정말 알뜰하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와이프도 되게 알뜰해요. 근데 둘이 안 아끼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때. 그런 거 아끼면 안 되죠. 그거 빼고는 크게 사치를 안 하기 때문에. 과소비를 안 한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대출금도 뭐 와이프가 관리해가지고 꽤 빠르게 갚았어요. 꽤 빠르게 갚고 있고. 좋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좀 있으면 이사를 가야 돼요. 또 이제 집주인이 뭐 재계약에 대해서 얘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조금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넓은 평수로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대출을 또 알아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대출도 다 자산이니까. 묘하게 긍정적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잘 풀려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결혼하고 뭐 경제학적인 부분에서 따졌을 때 이득이냐 아니냐라고 하면은 저는 되게 개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도요. 네네네. 아, 나무님 본인은 용돈을 받아서 그 안에서 쓰고 또 형수님께서는 굉장히 알뜰하시니까. 네네. 그렇구나. 철이님은 어때요? 이거 약간 듣다 보니까 아까 그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전세할 때 집주인한테 돈 주면서 맡아주는 거다. 빚도 자산이고. 약간 그런 좀 너무 묘하게 긍정적인 것 같은데 너무 과하다. 나무님하고 항상 얘기하면은 느끼는 게 인간에 대해서 과신하고 있다. 인간이 믿는 걸 넘어서 과신하고 있다.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그동안에 만난 사람들이 나무님도 굉장히 좀 못된 사람들 만나봤잖아요. 저는 못 만나봤어요. 그래요? 네, 못 만나봐가지고. 본인이 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아직이라가지고. 내 주변에 또라이가 있으면 내가 또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질량보존의 법칙으로. 못됐네. 난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결혼 후의 경제학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들을 기대했는데 나무님을 모셔놓고 하니까 너무 긍정적인 얘기만 들으니까 이거 힘 빠지네요. 기획 의도랑 안 맞는데 이거.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나무님도 월 50만 원으로 생활하시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걸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이거 50만 원을 어떻게 사냐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네. 그렇죠. 근데 사라집니다. 네. 사라지죠. 그게 슬픈 거죠. 많이 바뀌어요. 환경에 적응하는구나. 네. 근데 지금 두 분 다 소득 같은 경우에는 외벌이 상태인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원래 1년 와이프가 육아휴직 1년 차 때는 유급휴가, 네네. 이제 2년 차로 되면서 무급휴가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완전히 외벌이인 거죠. 저는. 철이님은? 저도 외벌입니다. 네. 그럼 두 분이 그 자녀도 한 명씩 계시잖아요. 네. 한 분씩.
계신데 그 가정 유지하는데 외벌이로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네. 저는 그 아이를 키우는데 긍정 나온다. 네, 생각보다 긍정신 나온다. 돈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힘들다고 말해놓고 잠깐 숨을 멈췄어요. 왜냐면 옆에서 이 너무 사람 긍정 에너지가 느껴져가지고 한번 들어보려고 저도.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네. 아니 근데 이제 그 요즘에는 네. 아이를 키우면 보조금이 나오더라고요. 또 국가에서. 그거 10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니 그 저희 그게 시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데 저희는 네. 그래도 25만 원인가 매달 나오는 것 같아요. 25만 원 정도. 오. 네. 그렇게 하면은 사실 뭐 애가 먹으면 또 얼마나 먹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곧 자라면 이제 초밥도 먹고 뭐 이제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네. 스테이크도 애가 옷도 입고 어. 옷도 입고 아직은 이제 18개월이니까 아직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아이폰도 쓰고. 네. 그때 되면 이제 큰일 나겠죠. 이제 큰일 나겠죠. 근데 그때 되면 또 이제 와이프가 복직을 할 예정이니까 아. 예, 그러면 좀 이제 좀 상세가 또 되겠죠. 네. 근데 그러면 또 아이를 봐주시는 분은 보통 고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또 돈이 그쪽으로 다 나가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맞아요. 네. 그래서 와이프랑 얘기를 했는데 네. 와이프는 이제 그렇게 뭐 도우미 분을 이렇게 모시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좀 사회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일하는 게 되게 좋대요. 네. 일하는 게 좋고 너무 이렇게 뭐 2년 동안 이렇게 쉬어 보니까 좀 약간 울적하대요. 심심하고. 아,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아, 네. 뭐 힘들어도 일하면서 좀 돈도 벌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아이도 같이 육아도 하고 그런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내년 3월에 복직할 예정이에요. 그러게. 계속 집에서 만약에 있으면 그쵸. 우울해질 것 같아요. 와이프는 또 동네 뭐 친구도 딱히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육아까지 가면은 약간 인생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올라가요. 아, 이거 아까 전에 결혼 전에 경제학에 대해서 통계자를 좀 조사한 것처럼 결혼 후에 경제학에 대해서도 관련된 통계를 좀 조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소득 부분하고 그리고 비용 부분에 대해서 좀 통계를 조사를 해왔는데 소득 부분에서는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여성의 경력 단절 통계가 많더라고요.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여성들의 평균 임금 조사했을 때 퇴직을 안 하고 그냥 육아 휴직만 했다가 복직한 사람들의 평균 임금은 240만 원 월. 근데 아예 퇴직을 했다가 나중에 몇 년 뒤에 새로 일을 구했다. 그러면 그 월급 리셋이 돼가지고 아예 한 평균 임금이 16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퇴직 사유를 봤을 때 결혼 때문에 그냥 결혼하자마자 퇴직한 사람이 한 40% 되고 임신 출산이 또 한 40% 이렇게 퇴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들이. 또 다른 통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버는 게 너무 힘드니까 혼자 벌어서 가정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맞벌이 비중이 거의 한 반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임금이 줄어드는 걸 알지만 그 남자 쪽에서 혼자서 벌어오기에는 가정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맞벌이를 해오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벌어서 어디에다가 그렇게 쓰냐 비용 부분에 대한 통계도 있는데 비용 부분에서는 저는 주로 육아 비용을 주로 조사를 했어요. 사실 생활비용은 성인들의 생활비용은 각자 좀 차이가 있으니까 육아 비용을 조사를 했는데 육아 비용이 평균 월 100만 원 정도가 된대요. 돌봄 비용이 월 한 20만 원 그리고 아이들 식비가 한 15만 원 그리고 사교육이 15만 원 그리고 뭐 저축 보험, 뭐 피복비, 오락비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들고 자녀 한 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한 22년 동안 키운다고 했을 때 총 3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많이 와, 씨발 3억 원이야. 우리 막막한데? 부모님들도 그 정도 들었을까요? 3억 원이면 집 한 채 들겠다. 애들은 돈을 벌어올 수도 없고. 알바 안 하셨어요? 고등학교 저요? 때? 고등학교 때는 안 했어요. 저는 좀 쭉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저는 이제 뭐 이건 되게 좀 우픈 사연인데 네. 저는 이제 뭐 학원을 막 계속 꾸준하게 다니진 않았지만 뭐 방학 때 뭐 특강 이런 건 좀 다녔어요. 근데 꾸준하게 했던 게 수학 과외를 했었어요. 수학과예요. 네, 친구 이제 형한테, 친구 오빠한테, 그러니까 제 아. 친구 여사친이 있었는데 그 네네. 오빠한테 배웠는데 네. 3년 동안 과외를 했어요. 네. 언제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 그때 과외를 3년 동안 했는데 네. 수능을 보는데 수학을 55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형 3년만 더 했으면 100점인데 아쉽네요. 아 이거 긍정의 강도가 이건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 이 정도 긍정이면은 어지러운 정도다 진짜.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3년 동안 배웠는데 55점 나왔다. 그럼 이 새끼 이
학계가 내 인생 망쳤다. 내 인생 조졌다. 저는 이제 다행히 대학을 수시로 가가지고 뭐 과외 막 30분 일찍 끝낸 다음에 PC방 가서 스타크래프트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옆에서 맨날 자던 그 친구는 그래도 68점 맞았어요. 조금 높게 맞았네. 조금 높게 맞았네. 저는 그 옆에서 걔는 자고 저는 안 잤는데 나무님은 3년 더 해야 되는 그 친구는 2년만 더 했으면 2년만 더 했으면 별점 받았겠네요. 성취를 좀 받았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그 문과를 간 게 참으로 다행이다. 어쨌든 어쨌든 다시 보러 자. 저는 심지어 수학을 좋아했어요. 되게 재밌어했어요. 슬프다. 네, 너무 좋아하는데 재밌었는데. 못하면. 네. 근데 좀 어렵더라고요, 진짜. 이거 다음에 한번 별도로 다뤄보시죠. 이 사연에 그럴까요? 저희 수능 특집 해가지고 한번 나중에 수능도 한번 우리 풀어보고.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아니 그 비용 문제로 돌아가서. 네, 다시 돌아와서. 근데 비용 막 이렇게 이런 수치스러운 내용들을 보니까 네. 뭔가 애기 육아 비용 평균 뭐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뭔가 온갖 수치들이 다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얘기 별로 저한테 와닿진 않고 네. 그냥 그 비용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어떤- 낳고 나서 모든 부분 당연히 써야 되는 돈이다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기존에는 그냥 내가 그냥 느끼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소비하던 내용들이 있었다면은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이거는 써야 돼, 이건 정말 당연히 써야 되는 돈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서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통신비나 뭐 밥 먹거나 이런 건 뭐 살아야 되니까 네네네. 옷도 어느 정도 입는 건 당연히 뭐 벗고 다닐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측면에서 뭐 플레이스테이션을 산다던가 뭐 이런 거 사실은 그냥 직장생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네, 게임이나 할까, 플레이스테이션 사러 가자, 이 정도의 이사 흐름이면 되거든요. 의식의 흐름이 이 정도면 살 수 있는데 요거 설득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유명한 광고 있잖아요. 필스에서 나온 거.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그렇죠. 영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기 전에 거지 같은 광고입니다. 사기 전에 허락을 받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일단 사고 나서 용서 받으려면 사는데 어떨 거야. 그쵸. 용서 받는 게 낫다. 그렇죠. 여태까지 모든 비용이나 뭐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뭐 허락을 받거나 용서를 받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다가 결혼하게 되면 모든 부분이 거의 그렇게 변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케바케 말 그대로 사람마다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뭐 여기 굉장히 그 긍정적이신 뭐 나머니 같은 경우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뭐 좁을 네. 수도 있고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넓을 수도 있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살던 삶보다 뭔가 뭐 배우자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특히나 애가 생긴다면은 거의 뭐 싱크홀처럼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네, 사실 이거를 월별로 뭐에 몇만 원 쓰고 이런 거를 할 수 없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애 식비는 15만 원이야. 한 달에 15만 원 넘을 거고 15만 원 넘는 순간부터 얘는 그냥 튀밥만 먹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되거든요. 네. 그쵸.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스스로 뭐 강아지를 키운다 집에서 혼자 싱글인데 네.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이거 걔 먹일 돈이 없다. 얘는 이제부터 사료다. 20일 동안 사료야. 이건 뭐 이사를 좀 걔한테 물어볼 거 아니잖아요. 뭐 괜찮니? 뭐 요거 동물권 사는데 그러면은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하여튼 물론. 네,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아이랑은 또 다른 차원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게 근데 비단 남자만의 일은 아니고 네. 물론 여성분도 같겠지만 이제 와서 결혼해 보니까 뭔가 미안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좀 거. 더 고려할 부분이 많다. 네, 서로 그냥 얽혀서 산다. 뭐 이런 느낌이죠. 너무 희망적인 얘기하면 들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콜드 팩트니까. 네. 근데 저 생각해 보니까 네. 제가 돈을 많이 버는 편이 아니에요. 네네. 많이 버는 편이 아닌데 이상하게 왜 저랑 와이프는 뭔가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마이너스 통장을 갑자기 불안해져. 예상컨대 혹시 뭐 숨겨둔 거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공인인증서 하나 이렇게 빼와가지고 와이프분 공인인증서 구해가지고 한번 조회 한번 해보세요. 다 갚은 줄 알았던 대출금이 그대로 있고 뭐가 나오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난 궁금한 게 예전에 나문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좀 펑펑 쓰는 스타일이었다. 근데 사실 펑펑 쓰는 이유가 약간 스트레스의 배출구 이런 느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펑펑 쓰는 게 이거였어요. 뭐냐면은 제가 뭐 일이 새벽에 끝나도 뭐 후배들하고 뭐 술 약속을 잡거나 아니면 뭐 동기들 아니면 친구들하고 술 약속을 잡아가지고 술값을 펑펑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비중이 술값이었거든요. 네. 그 단도직입적으로 그거 못해서 슬프진 않아요? 슬프긴 하죠. 슬프긴 한데 건강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이야. 아니 뭐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이길 수가 없다. 솔직히- 이거 되게 비관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싶은데 심을 수가 없어. 인셉션이 안 돼. 저는 오늘로부터 좀 목표가 생겼어요. 이 방송을 지속하는 동안 언젠가는 나무님의 저 가면을 벗기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 이건 가면이 아니라 실제 모습인데 이 머릿속에다가 비관적인 인셉션을 한번 해보자. 좀 저 그 흰 도화지 같은 저 사람에게 점 하나라도 찍어보자라는 이 생각으로. 인간에게는 꿈도 희망도 없다는 거를. 네, 저는 근데 아니 저만 약간 나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기혼자가 지금 2명이라서 둘이서 너무 비교됐어. 저는 한쪽은 집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전세 이거 올라가는 것도 아니 개 이게 같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솔직한 거니까. 아 그러니까. 전보다 힘들죠 이런 부분들이. 어. 왜냐면 저도 펑펑 쓰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제 약간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그 역할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그랬어요. 뭐 결혼식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아껴본 적 없고. 근데 딱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꽉 막힌 느낌이 들어서 저는 뭐 이게 그래서 뭐 몰래 뭐 돈을 준비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나름대로 다른 이렇게 창구를 만들어야 됐거든요. 뭐 운동을 한다던가 뭐 다르게 푼다던가 네. 이런 게 없으면 약간 좀 꽉 막힌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죠. 보통 듣는 케이스들이 그렇잖아요. 뭐 나무님도 나무님의 케이스를 제가 정말 이거는 세상에 없던 케이스다 이렇게 느꼈고. 그러니까 뭐 보통은- 담배를 뭐 한 개 피던 걸 2개 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 담배는 좀 많이 피우는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피고. 네. 어떻게는 몰아가야 돼 이거. 많이 피고. 어떻게는 몰아가야 돼. 술. 아니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뭐 결혼 전에 네. 그리고 결혼해서도 한동안은 와이프가 일을 했으니까 네. 그냥 술 계속 먹었어요. 왜냐면 와이프가 만약에 나이트 근무를 그러니까 간호사인데 네네. 밤 근무를 하게 되면 뭐 생각했어? 네. 죄송합니다. 감사 이런 쪽에서 일한 건 아니고 이제 나이트 근무를 하게 되면 네네. 뭐 나이트 진짜 시프트. 춤을 출 수도 있죠. 뭐 병원에서 뭐 힘들면. 근데 워낙 비관적으로 생각하다 그쵸.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6시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끝나면 6시에 들어와요. 새벽 새벽 6시. 6시. 그럼 저는 그 전까지만 들어와서 자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막 주말에도 그때 당시 와이프가 연차가 어렸으니까 주말 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 저 그냥 무조건 그냥 주말에 그냥 다 약속 잡고 나가서 놀고 늦게 끝나건 뭐 빨리 끝나건 긍정 뒤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예, 그렇죠. 이런 어두운 걸로 과거가 해. 있었네요. 예, 사실 요즘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아기를 낳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뭐 술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뭐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결혼까지는 되게 좋다. 근데 아이를 낳는 그래서? 거는 그래서 다시 생각해봐라. 아이 낳기 전에는 X대로 살 수 있는데. 그쵸. 예. 아이 낳기 전에는 뭐 와이프도 같이 일했으니까 뭐 싸울 일도 없어요. 마주치는 일이 많이 없거든요. 야. 예, 그래서 그냥 물리적으로 마주칠 일이 없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너무 뭐 슬프다, 만났을 때 너무 그 진짜 견우와 직녀처럼 오랜만에 만난 사람처럼 막 되게 행복했어요. 되게. 맞아 그 얘기 하신 것 같아요. 네, 초반에.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아기가 있고 와이프가 쉬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그래도 같이 이제 또 공동 육아나 어떤 가정도 도와줘야 되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게 연습이 조금 돼가고 있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깊게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옛날을 빨리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옛날에 그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조금씩 적응해 가야죠. 이거 약간 가해자들의 망각 네. 같은 것. 그쵸. 예. 저희 와이프는 속이 문드러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모셔야겠다 진짜. 사실 오늘 주제는 저 말고 제 와이프를 불렀으면은 더 되게 그 비관적인 한번 얘기를 오늘 방송 녹음한 거 괜찮으시면 와이프분께서 들으시고 피드백을 한번. 저희 와이프는 받았으면 일단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한번 뭐 들어보고 네. 일단 그 나무, 리들, 백고, 네. 철이님 요 이름 듣는 순간부터 노잼이다. 너무 그 왠지 배 나온 아저씨들이 뭔가 방송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름을 한번 바꿔라. 그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해줬어요. 그 피드백 유효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 팟캐스트를 기획을 했거든요. 기획했을 때는 그 유명한 팟캐스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약간 그런 것처럼 조금 나긋나긋하게 하면서 서로 조금씩 멘트 치면서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렇게 가니까 너무 재미가 없고 좁고 얕아서 그래요. 저희 지식이 생각보다 좁고 얕다. 최악. 지식이 없어. 지식이 없어. 지식이 없어. 노지식. 지식이 없어. 그냥 입만 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려면은 그래도 텐션이라도 높여가지고 방송이 좀 신나야지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려고 보니까 저도 요 백고라는 게 이제 필명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문체야, 문어체야, 문어체. 그쵸, 예. 구어체가 아니거든. 예. 그래서 구어체식의 한번 예명을 생각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요거 다음 화에 바로 하시죠. 예. 하죠. 그 공포의 장명소? 뭐였지? 그 지옥의 장면. 지옥의 장명소 특집이라고 해서. 무규칙 장명소. 네, 거의 저희가 네이밍을 UFC처럼 룰 없이 해가지고 일단 막 던져보고 막 던져서 서로의 어떤 그걸 다 정해주는 거예요. 서로 지어주는 거예요? 네, 서로 지어주는 거죠. 진짜 재밌겠네. 아마도 듣는 사람들이 이 새끼들이 뭔 일을 하나 네. 하겠지만 우리끼리 재밌어가지고 네. 한번 해봅시다. 그때 한번 약 빨고 한번 해보고 서로 약간 서로한테 다 지어주고 동의가 딱 조금씩 있어야 돼요. 만약에 개인이 막 거부권 한 2번씩 써요. 거부권 있는데 2번씩. 만약에 그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2번 찬성하면 다 그걸로 쓰면 가는 거부 거야. 못해. 거부권 2번 다 쓰면 이제 거부 못해. 그래서 이런 특집을 한번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네, 다음번에 한번 하시죠. 네. 다음번이 마침 5번째 녹음이니까 5번째 녹음 점검도 할 겸 이제 한번 새로 다잡는 기회로 하시고. 자, 이제 이제 좀 마무리를 하실까요? 그래서 이제 결혼 전에 경제학하고 결혼 후에 경제학하고 그 두 분의 경험을 토대로 좀 들어봤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저 와이프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지금 기점으로. 네. 일방적으로 약간 당한 방송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지금 두 분 얘기 들으면은 결혼 전에 준비하는 거는 뭔가 하나의 큰 이벤트를 위해서 막 자금 모으고 해가지고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갈등이 있지만 이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10분 짠 하는 거 같았다면 결혼 후에 그 경제적인 측면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좀 생활 밀착형이라서 사실 제가 미혼자로서 듣기에는 굳이 결혼을 하면서 결혼 전에 약간 자기 자유롭게 소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랬던 걸 좀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할 만큼 결혼이 가치가 있나라고 저울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냥 경제적인 관점을 봤을 때 약간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 개인한테 굳이 이게 결혼을 하는 게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내가 쓰고 싶은 것도 못 쓰고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해. 근데 결혼을 해서 그만큼의 나한테 이득이 있나?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저도 지금 상태로는 수입이 좀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고 사업 소득이다 보니까 그리고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나의 개인적인 행동에 좀 제약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사업에 좀 집중을 하고 싶고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이런 생활을 좀 유지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제 여자친구도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 더 회사 안에서 자기 일을 만들어가고 싶은 욕심도 있는 것 같아서 둘이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부모님에게는 또 하나의 그 자식을 키우는 과정의 하나의 그 마일스톤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두 분한테 그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결혼해서 효용 가치가 있느냐, 뭐 자산, 소득, 비용, 돈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두 분은 결혼이라는 게 경제적 효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부터 의견을 얘기할게요. 왜냐면 네. 제게 비관적일 거니까. 일단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인 효용 가치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혀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소득이 늘어나는 거는 두 명이 버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비용도 둘이 쓰니까 결국 상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자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그 서로 빚이라기보다는 서로 원래 낭비하던 부분. 이게 약간 공유제 비극의 반대인 것 같은데 서로 공유 자산이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보기 시작하니까 절감이 되면서 자산이 늘어나는 거지 소득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눈치 보면서 안 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정리를 하면은 네. 약간 인생을 네. 혼자 뛰다가 네. 2인 삼각으로 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다 아.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2인 삼각이라는 게 빨리 질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 자체가 그냥 팀워크 뭐 서로 그냥 즐겁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행위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이님 말씀은 경제적인 효용 가치로 따지면 안 되고 다른 측면을 봐야지 결혼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 그런 그렇죠. 얘기인가요? 네네. 그냥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즐거워서 같이 뛰는 게 결혼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전혀 효용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경제적으로 계산기 두들겨서는 결혼에는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네. 하지만 다른 정성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네. 빠르게 가고 잘 가고 싶으면은 당연히 혼자 뛰어야죠.
나무님은요? 나무님은 생각하기에 경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그 2인 3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약간 릴레이처럼 생각이 들어요. 릴레이요? 릴레이. 그래서 제가 많이 뛰건 원래 일단 동등하게 뛰는 걸 목표로 해도 네. 뭐 먼저 좀 제가 힘들다고 하면은 와이프가 그 선보다 조금 더 뒤에 와서 제 바통을 받아줄 수도 있는 거고 뭐 먼저 이렇게 뛰면 제가 내 희망적이야. 아니 그 선에서 뒤로 올 때 한마디도 안 하시던가요? 한마디 더 안 할 수도 뭐 저는 안 하는데 와이프는 또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아무튼 저는 뭔가 이런 삶의 어떤 궤적을 돌아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네. 계속 이렇게 바통을 주고 받으면서 근데 정말 저는 이럴 때마다 리들님이 좀 보고 싶긴 한 게 지금쯤 아마 쌍욕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두 사람의 답변에서 제일 큰 차이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철이님은 2인 삼각은 약간 짐 같잖아. 이게 발에 묶여 있어가지고. 평생 나도 짐이잖아 나도. 그러니까 아니, 서로가 짐이야. 동등한 거지. 근데 예. 나무님은 지금 릴레이면 굉장히 협동적이고. 내 바통을 받아줘. 나 힘드니까 나 쉬고 있을게. 네가 좀 뛰고 와라. 자 여기 여기 50만 원이야. 뭐 이런 거. 근데 둘 다 경기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2인 삼각은 줄을 풀어버리면 되고 릴레이는 바통을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러네. 네. 뭐 끝은 다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2인 삼각이든 릴레이든 그냥 줄을 풀지 않고 바통을 던지지 않고 이제 죽기 전까지 그 골을 잘 무사히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지지고 볶아도 네. 상당히 희망적인데 결론은 경제적으로 계산기 두드려서 나오는 가치가 아니라 네. 그냥 서로 좀 양보하고 뭐 그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가치가 있다. 아니 저는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는 여보, 시선에 사랑해. 따라 여보 사랑해요. 저도요. 자, 정말 긍정적으로 보면 막 골을 향해 달려갑시다 뭐 이러는데 사실 그 골이라는 게 전 좀 비관적인 사람이니까 뭐 골 뭐 죽음인가?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야? 릴레이면 넘어져 들어가. 아 그러네요. 그쵸 릴레이. 아 그렇겠네요. 예. 2인 삼각이 더 건강한 거 아닌가요 그럼? 일단 저희의 첫 번째 골은 일단 이사 가서 대출금만 갚자. 아하. 네, 그럼 이제 다음 경기가 또 있을 테고 다음 경기가 있을 테고. 오케이. 그럼 마지막 골은 무엇이죠? 한 1000m 릴레이 정도 되겠죠. 이제. 같이 잘 죽자. 뭐 이런 거. 마지막 골은 저기 납골당고. 화장터 어디로 할래? 네. 무덤 이제 자리 네. 차지하니까.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네요. 네, 오늘 사실 제가 궁금해서 준비했던 결혼의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 두 분의 결론은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두 분의 결론은 다 경제적으로 뭐 계산기 두드리고 숫자로 따져서는 결혼에는 사실 드러나는 가치가 없다. 그렇죠. 숫자로서는. 하지만 정성적으로는 가치가 있다. 네. 그럼 이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 기획 시간에 한번 따져볼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정치적인 얘기로. 결혼도 정치잖아요. 아 그쵸. 네. 그때는 뭐 좀 각자 와이프들이나 여자친구를 같이 초대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초대해서 큰 방 잡아서요. 금방 잡아가지고. 금방 잡아서. 네. 일단 그 제가 희망적인 멘트를 하는 방송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때는 리들님 못 오겠네요. 초대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혼자 앉아서. 쌍욕하면서. 네. 뭐 진행하면 되죠, 뭐 네. 니들님이. 네, 그리고 다음 특집으로는 저희가 지옥의 장명수라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닉네임이 좀 재미없다는 지인의 의견이 받았죠. 있어가지고 네, 저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옥의 장명소 특집을 무규칙 지옥 장명소. 네 하게 되었어요. 네. 근데 혹시라도 뭐 기존에 들으시던 청취자분들께서 뭐 추천해 주시고 싶은 닉네임이 있거나 이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닉네임은 너무 후지니까. 네.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렇죠. 나는 시대였다. 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옥의 장명소. 네. 후한무치 노팩트 신변잡기 팟캐스트 수치스럽지 않는 방송.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